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오늘은 흰수염의 적단 주요 인물 흰수염, 검은수염 티치, 에이스까지 3명의 시점에서 각각 몰아보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구성은 어린 시절부터 현 시점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검은수염 티치부터 시작해 흰수염, 에이스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30년 전 어느 마을 항구에 정박해 있던 흰수염 해적단, 그들에게 접근한 한 명의 아이는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치. 티치! わかったよ。乗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린 소년 티치는 선장 흰수염의 라이벌 로저가 이끄는 해적단과 어떤 섬에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무려 3박 4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된 끝에 양측은 휴전했습니다. 티치는 로저 해적단의 견습으로 있던 샹크스와 버기랑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버기는 4일 동안 티치를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이걸 샹크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렇게 말했죠. おい、シャンクス。なんだよ。目の前のさ、あの帽子かぶったやついるだろ？あいつ、昨日もその前も夜の停戦で寝てねえらしいぞ。なんで寝てない自慢？ちげえよ！生まれてこの方、一度も眠ったことがねえんだとよ。そんな人間いるのか？いいなあ。人生倍楽しいのかな。 티치는 샹크스와 버기가 신경쓰여 마르코에게 저 녀석들은 견습이냐 물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으로서 티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저 해적단과 싸웠고 이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큰 사건 없이 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라는 혈기왕성한 인물이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왔고 이글이글 열매를 기반으로 싸우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 코지키 오뎅이 지휘하던 2번대 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에이스는 티치와 식사하며 넌 고참인데 내가 2번대 대장이 돼도 괜찮냐 물었고 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いいんだ、気にすんな。俺はそういう野心がねえのさ。やってくれ、エース隊長。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으로 지내면서 샹크스와 대결한 전적이 있는데 샹크스 눈에 있는 상처는 티치에게 입은 상처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흰수염 해적단 사치와 에이스는 데칼반 형제와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으로 어떤 악마의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사치가 들고 있던 악마의 열매를 보며 묘한 미소를 보였고 面白いもん見つけたぜ。お、それ悪魔の実かね。 티치는 사치를 죽여 그가 획득한 악마의 열매를 강탈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에서 도주했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티치는 자신의 해적단을 꾸려 그랜드라인 전반부에 위치한 드럼왕국을 습격하고 자야 모크타운 술집에서 체리파이를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소년과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おい親父、このチェリーパイ死ぬほどうめえな。てめえ舌おかしいんじゃねえのか。おめえ頭おかしいんじゃねえのか。なあおさん、俺肉50個お土産に。親父、俺らチェリーパイ51個お土産に。なんだおめえやんのか。なんで喧嘩になってんだお前ら。おい、海賊か？ああ、懸賞金は3000万。おめえがそんなわけあるか。嘘つけ。嘘なんかつくか。本当だ。ほらほら、店の中で乱闘はごめんだぜ。てめえはこれ持ってさっさと帰んな。チェリーパイ50個。 그 뒤 가게에서 빠져나온 티치는 베라미가 들어가는 걸 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소동이 끝난 뒤 조금 전 신경전을 벌였던 소녀는 밖으로 나왔고 티치는 그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空島はあるぜ。何を悔しがるんだ姉ちゃん。今の戦いはそいつらの勝ちだぜ。え？おめえの単価も大したもんだったぞ。肝っ玉の座った女だ。あいつらの言う新時代ってのはクソだ。海賊が夢を見る時代が終わるって？え？おい！なんだ人の夢は終わらねえ。そうだろう。
人をしのぐってのも楽じゃねえ。ぜはははは。笑われていこうじゃねえか。高みを目指せば出す拳の見つからねえ喧嘩もあるもんだ。なあおい、いけるといいな、空島へよ。ねえ、あいつ空島について何か知ってたのかも。何者かしら。あいつじゃねえ、あいつじゃない？じゃあ何？あいつらだ、多分な。どういうことよ。 루피와 티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에 현상숲에서 최신 버전이 공급되었는데 티치는 마을에서 봤던 소년의 현상금이 3천만 베리가 아닌 1억 베리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루피를 잡으러 출발했습니다. 1億、あの覇気で3000万はねえと思ったが、ここまでとは。俺は今むしゃくしゃしてんだ。やかましい。小物には用はねえ。探してたのは1億を超える首だ。ぜはははは。成り上がってやるぜ。はぐれちまったようだな。まあそれも巡り合わせだ。そうだろ王が。ぜはははは。 루피는 녹업스트림으로 하늘섬에 가기 위해 바다에서 대기 중이었고 티치는 루피가 하늘섬에 가기 이전에 잡아야 귀찮지 않다며 바다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간발의 차이로 루피를 놓쳤고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麦わらのルフィ、てめえの1億の首をもらいに来た。観念しろや。おめえの首には1億ベリーの賞金がかかってんだよ。なんだ、うわっ。 参ったぜ、逃げられた。わめくなバージェス。この世から消えちまったわけでもねえ。すぐにまた鉢合うさ。このグランドラインにいる限りな。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티치는 바나로섬에서 신문을 보던 중 NES 로비에서 루피가 세계 정부에게 선전포고했다는 소식을 발견했고 그를 잡으러 가기 위해 이동하려던 그때 누군가 티치를 불렀습니다. 그는 바로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에이스였고 동료를 살해한 티치를 잡으러 쫓아왔던 것이었죠. 티치는 반가워하며 에이스에게 동료가 되어달라 말했고 자신이 유명해질 계획을 다 짜놨기 때문에 흰수염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해적왕이 될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먼저 NES 로비 사건의 주역 루피를 잡아 정부에 선물로 줄 것이라 말했는데 루피는 에이스의 동생이었고 에이스는 티치의 동료 권유를 거부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티치는 4번대 대장 사치를 죽이고 손에 넣은 악마 열매 능력을 에이스에게 보여줬습니다. まあ、弾みさ。この能力は俺を選んだんだよ、エース。ぜはははは。俺はこれで最強になれたんだよ、エース。見ろ、ロギア系の中でもまた異質。エース、お前の体は火だろ。俺は闇だ。 어둠어둠 능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인력.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다 보니 고통 또한 남들보다 더 심하게 받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먹은 이유는 악마의 힘을 빨아들이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크로우즈! 에이스! 티치는 어둠어둠 능력의 힘으로 에이스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 하지만 여전히 에이스의 힘이 탐나 자신의 동료가 되어달라 두 번째 부탁했지만 역시나 거절. 각자 최후의 일격을 위해 악마의 능력을 사용했고 에이스는 불로 만든 태양, 티치는 어둠을 만들어 둘은 충돌했습니다. 闇の前では全て無力。お前の強さをもってしてもな、ますます惜しい力だ。エース、俺の仲間になれ。決して人生に悔いはの。分かったかバカ。闇に死ね。大変か。太陽か闇か、勝者は一人だ。俺は白ひげを王にする。
티치는 결국 에이스를 잡아내고 정부에 가져다줘 크로커다일의 칠무의 공석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스의 처형 소식이 신문을 통해 퍼졌고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 본부의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칠무에는 세계 정부 소집에 의해 해군 측 전력으로 마린포드로 향했습니다. 티치 또한 칠무의 소집에 응했으나 갑자기 사라졌고 얼마 뒤 대감옥 임펠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생고쿠 귀에 들어갔습니다. 티치는 거침없이 임펠다운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간수장 비에시류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싸우지 않았고 곧장 아래층으로 향해 레벨 4에서 탈옥을 시도하던 루피 연합과 마주했습니다. お前が黒ひげああ、そういや名乗ったことはなかったの。久しぶりだな、麦わら。俺も驚いたぜ。おめえが我が隊長エースの弟だったとはな。 루피와 티치는 서로 한 번씩의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ゴムゴムのジェットピストクローズ。 둘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 루피는 탈옥을 위해 임펠다운 입구로 향했고 티치는 무슨 이유인지 아래층으로 향해 이동했습니다. 俺は必ずエースを助ける。ああ、無駄とは言わねえ。この世に不可能ということは何一つねえからな。空島はあったろ。ワンピースもそうさ、必ず存在する。楽しみにしてろよ、おめえら。わずか数時間後、俺たちが世界を震撼させる最高のショーを見せてやる。 그런데 이때 루피를 쫓아오던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과 티치가 마주했습니다. ヒドラ。 마젤란 히드라 공격 한 번에 티치를 비롯한 검은수염 해적단은 전원 중독당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간수장 비에시류가 등장해 해독제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구해냈습니다. よく俺たちを助けてくれ。ありがとうよ。改めて歓迎するぜ。いい仲間になれそうだ。ここにいても俺の未来は見えすぎている。お前のような男との出会いを待っていた。 시르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들어갔고 그대로 레벨 6에 도달했습니다. 티치가 임펠다운에 침입한 이유는 강력한 동료를 얻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최악의 범죄자들이 모인 레벨 6까지 가서 서바이벌을 통해 살아남은 범죄자들만 동료로 받았습니다. ごきげんよう。この閉ざされた檻の中で一生を得る夢なき囚人ども。どうせ死を待つだけの妖精。どうだお前ら。その檻の中で一丁殺し合いしてみねえか。生き残った奴らを俺の仲間としてシャバへ出してやろうじゃねえか。 티치는 그 후 정상결전이 벌어지고 있던 마린포드로 동료들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라피트가 정의의 문을 담당하던 해병에게 군함이 지나가면 무조건 문을 개방하라는 최면을 걸어뒀기 때문에 지나다닐 수 있었고 임펠다운에서 악정왕 아발로 피사로, 초승달 헌터 카타리나 데본, 거대 전함 산후한 울프, 임펠다운 간수장 비에시류, 대주가 바스코샤까지 5명의 동료와 기존 멤버들까지 합쳐 검은수염 해적단은 9명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티치에게 흔들흔들 능력으로 공격, 하지만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고 티치와 흰수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티치는 흰수염을 도발하는 트래쉬 토크와 어둠 능력의 의외성으로 선전했습니다. なあ親父、サッチも死んだがエースも死んだな。俺はあんたを心より尊敬し憧れてたが、あんたは老いた。処刑されゆく部下一人救えねえほどにな。バナロ島じゃ俺はエースを殺さずに置いてやったのによ。こせんねえ。
자신의 어둠 능력으로 흔들흔들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다 죽어가는 흰수염을 보며 방심하던 티치. 흰수염은 티치에게 유효타를 맞으며 어둠 능력의 약점, 능력자의 신체에 닿아야 능력이 발동된다는 점과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티치를 한순간에 몰아붙였습니다.家臣軽率おめえの弱点だ。 티치는 흰수염의 공격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때 마무리 짓기 위해 흰수염이 다가왔지만 겁먹은 티치는 총을 꺼내 발사. 정상결전 초반부터 수백 번의 공격과 치명타를 맞은 흰수염은 결국 검은수염 해적단 합동 공격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의 시체를 검은 천으로 가려놨고 그 안에 티치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 다시 등장한 티치. これが 검은수염 티치는 원피스 최초 악마의 열매 능력 2가지를 사용하는 능력자가 되었고 언젠가 적이 될 해군에게 마린포드를 가라앉혀볼까라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생고쿠는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을 충격파로 날렸지만 별다른 데미지는 없었고 티치는 바로 흔들 능력을 사용해 생고쿠와 대등한 힘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사용하던 흔들흔들 능력을 이용해 바다를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보이며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해군의 광기를 잠시 멈췄는데 갑자기 사왕 샹크스 등장. 이어서 더 날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이 상대해주겠다며 티치를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자신이 원하던 강력한 동료 영입 흰수염을 죽였다는 타이틀과 초인계 최강의 열매 흔들흔들 능력까지 강탈하는 데 성공했기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마린포드에서 탈출한 검은수염 해적단은 신세계에 들어가기 전 좋은 배를 얻기 위해 최악의 세대 주얼리 보니를 잡아 해군 군함과 교환하려 했습니다. 물론 거래는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출동하며 불발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티치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 30년 동안 생활했기에 흰수염의 영역을 모두 알고 있어 그 영역을 모조리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으로부터 1년 뒤 마르코르 필두로 모인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뒤처리 전쟁이 진행되었지만 어둠어둠 능력과 흔들흔들 능력을 가진 티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마르코 일행은 처참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何もかも持ってかれちまった。 검은수염 티치는 이때부터 사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세계 어느 섬에서 해군 대장을 지냈던 쿠잔에 의해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들은 냉동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화해하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쿠잔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티치는 쿠잔에게 로드포네그리프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중 한 개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말하며 해군 대장까지 지냈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 물었습니다. 쿠잔은 붉은 돌과 불의 상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던 그때 라피트는 티치에게 몰래 다가와서 저 녀석의 능력을 뺏으면 상당한 전력이 될 것이라 했고 쿠잔은 그 대화를 눈치채서 엄청나게 분노하며 또다시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들을 전원 얼려버렸습니다. 티치는 곧장 쿠잔에게 사과했고 자신의 배에 타라며 권유했습니다. 쿠잔은 너희를 어찌 신용하냐며 거절했지만 해적은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된다며 쿠잔을 설득. 결국 티치는 10번째 동료로 해군 대장 출신 쿠잔을 데려와 최강 해적단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티치가 흔들흔들 능력을 강탈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희귀한 악마 열매 능력자 사냥을 통해 악마의 열매를 확보하고 다녔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은 정상결전 이후부터 시작해 2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 티치는 전 록스 해적단 왕직을 쓰러뜨리고 해적섬 하치노스의 새로운 보스가 되었습니다. 정상결전으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티치는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놓고 전투 대결이 벌어지는 드레스로자 콜로세움 경기에 1번선 선장 바제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루피도 참가했고 티치는 루피와 잠깐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そこにいるのか麦わら。黒ひげか。そう
さ久しぶりだな。だがメラメラの実はうちのバージェスがいただく。まるでエースが俺の仲間になるようで嬉しいぜ。昔本人には断られちまったからな。ぜははは。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어느 날 하치노스의 전 칠무의 게코 모리아가 자신의 동료 압살롬을 되찾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モリア、俺の船に乗れ。モリア、お前も好きだろパーティーが。 티치는 무슨 이유인지 모리아에게 자신의 배에 타라고 권유했지만 모리아는 거절했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티치는 신문을 통해 칠무의 제도 폐지와 혁명군 사보에 대한 소식 그리고 알라바스타와 관련된 중대한 소식을 본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おい野郎ども、船出すぞ。海軍に取られるぐらいなら俺がもらっちまおう。 티치는 칠무의 폐지 소식을 확인한 후 곧장 바노거의 순간이동 능력을 통해 칸벨트에 위치한 칠무의 보아 행콕을 잡아 메르메르 능력을 뺏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티치는 행콕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과 함께 왔던 동료 카타리나 데본과 바스코샷은 돌덩이가 되었죠. 행콕은 자신이 죽으면 돌이 된 동료를 살릴 수 없으니 자신을 풀어주면 동료를 살려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행콕의 능력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동료를 포기하고 그냥 행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가 등장했고 모든 상황을 중재시켜 해군과 검은 수염 티치를 돌려보냈습니다. 티치는 행콕의 능력을 얻지 못한 대신 전리품으로 해군 군함 한 척과 해병 800명을 납치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코비가 자신이 대신 잡혀가겠다 말하며 해병을 풀어달라고 했고 해병을 풀어주고 코비를 잡아 하치노스로 이동했습니다.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유는 자신의 본진 해적섬 하치노스를 세계정부 가맹국가로 만들기 위한 협상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코비는 해군 신분이지만 마린코드를 반납한 소드 대원이라 해군에서 신경쓰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티치는 여론을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일단 코비를 감옥에 가둬두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티치가 향한 곳은 와노쿠니 전쟁에서 승리한 최악의 세대가 지나가게 될 항로였던 위너섬이었고 예상대로 최악의 세대가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들은 트라팔가 로우가 선장으로 이끄는 하트해적단이었습니다. 티치는 트라팔가 로우가 가진 로드포네그리프를 강탈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로우의 각성 기술에 큰 데미지를 입고 바다에 떨어질 위기의 순간 바노거의 순간이동 능력으로 목숨을 구했고 티치는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우의 각성 기술을 흔들흔들 능력으로 막아내고 어둠 능력인 크로우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위너섬에서 트라팔가 로우와 하트해적단을 모두 박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를 어떻게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던 그때 스론으로 변신한 배포의 공격에 트라팔가 로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에드워드 뉴게이트, 통칭 흰수염, 그의 고향 스핑크스 섬은 가난했기에 천상금을 내지 못해 비가맹국에서 자랐고 그곳은 해적이 침입하는 무법의 섬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불행한 고아들 중 하나였던 어린 시절 흰수염, 유소년이 되자마자 바다로 나가 해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남자 록스디 지백이 이끄는 록스 해적단에서 활동하던 흰수염. 흰수염은 선장 록스의 명령으로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날뛰고 있던 15살 꼬마 카이도를 록스에게 데려다줬고 그를 해적단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록스는 천룡인들이 살고 있던 갓벨리에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해적 로저와 해군 거포의 동맹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멤버들로 구축된 록스 해적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후 흰수염은 자신이 선장이 되어 흰수염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흰수염은 우연히 와노쿠니에 정박했고 그곳에서 코지케 오뎅을 만났습니다. 그는 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흰수염은 거부하며 몰래 떠났지만 어거지로 쫓아온 코지케 오뎅. 흰수염은 3일 동안 배에 매달려 있으면 배에 태워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시작되고 통과까지 1시간 남은 시점, 오뎅은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고 흰수염은 결국 오뎅을 배에 태웠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갈 곳이 없다며 발에 매달리는 한 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치. お願いしますどこにも行くあてがねえ名前はティーチ分かったよ乗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항해를 이어가던 그때 한 섬에서 로저의 적단을 만났습니다. 흰수염과 로저의 폐양색을 담은 공격에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며 두 해적단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은 3일 밤낮으로 싸웠고 4일째 되는 날 승패 없이 두 해적단은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쇠국에서 나온 사무라이에 관심 있던 로저는 흰수염과 오뎅까지 셋이서 술을 마셨고 이때 로저가 포네그리프를 보여줬는데 오뎅이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저는 갑자기 13년 전 로그포스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에 도달했지만 그곳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고 이어서 한 개의 섬이 더 있어 그곳에 도착해야 세계 일주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읽는 걸 금지하는 포네그리프 그리고 마지막 섬 위치를 알려주는 4개의 돌을 모아야 된다 말하며 마지막 섬에 도착해야 세계 제1의 해적단이라 말했습니다. 그 뒤 로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흰수염은 애냐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을 1년만 빌려달라고 머리까지 숙여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의 가족을 뺏는 거냐며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오뎅 본인은 로저와 가보고 싶다고 부탁했고 별 수 없이 흰수염은 오뎅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로저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흰수염과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저는 자신이 죽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おめえが死ぬってロジャーああ、もう長くね、ラフテルへの生き方でも教えようか、白い。聞いてもいかねえ興味ねえからな近頃政府のやつらが俺を何と呼んでるか知ってるか？ゴールド・ロジャーだ。なんだそれがおめえの本当の名前か？違う違う、俺はゴール B ロジャーだ。時々会うな D を名に持つやつらうちにも一人 T ツってのがいる。ああ D ってのは何なんだ？知りてえか。よーし教えてやろう。 결국 로저는 처형당했고 그가 남긴 보물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오며 대해적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로 가는 유일한 통로 어인섬은 수많은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이때 흰수염이 나타나 자신의 친구의 나라라며 어인섬을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에이스라는 해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하러 온 에이스를 직접 상대해줬고 마음에 들어 자신의 배에 타라 했습니다. 기절한 에이스를 배에 태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암살 시도를 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설득에 결국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는 밤에 흰수염을 찾아와 자신이 로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쫓지 않냐 묻는 에이스. 誰から生まれようとも人間みんな海の子だ 평화롭던 흰수염 해적단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번대 대장 사치가 2번대 소속 티치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2번대 대장이었던 에이스는 분노했고 티치를 잡으러 가려고 했지만 흰수염은 묘한 느낌이 든다며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보복한다며 떠난 에이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붉은머리 해적단 신참이 편지를 하나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던 흰수염은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린 후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라 말했습니다. 그 후 샹크스는 정말로 흰수염 배로 찾아왔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를 보며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하던 시절 같이 다니던 빨간 코는 어디 갔냐 물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에서 샹크스의 팔을 잘리게 만든 적은 누구냐 물었고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샹크스는 자신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눈에 있는 상처가 가장 쑤신다고 했고 이건 티치에게 입은 상처이며 자신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지금까지 흰수염 이름 뒤에 숨어있던 강자인데 그를 쫓는 에이스를 기환시켜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해적선에선 하면 안되는 동료를 죽인 녀석이라며 샹크스의 부탁을 거부했고 둘은 칼을 맞댔습니다. 그 후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해 해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처형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군은 흰수염과 전쟁을 위해 총 전력을 마린포드에 꾸렸고 約10万人三日月型の湾島及び島全体を50隻の軍艦が取り囲み参るのは戦局の鍵を握る5名のクセ者たち海賊桜花七部会処刑台の眼下で固く守るのは海軍本部最高戦力3人の海軍大将 흰수염은 해상에서 마린포드로 침투해 피해를 받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이 동원할 수 있는 총 전력 산하해적단 43척의 함선을 데리고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俺の愛する息子は無事なんだろうな 흰수염의 등장에 모두가 압도당했고 흰수염은 에이스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흔들흔들 능력을 사용해 대기의 진동을 일으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 해군에 선제 공격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검호 미호크는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 거리를 알고 싶다며 참격을 날렸고 이걸 다이아몬드 조즈가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두목을 잡아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해군 대장 키자루가 날아와 공격했지만 불사조 마르코가 막아내며 팽팽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누 마그마에 모비디코가 불타고 고대 거인족 리트로즈 주니어가 에이스를 구하러 뛰어들었지만 칠무의 공격에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흰수염을 공격하는 거인족 중장 이때 하늘에서 군함이 떨어졌습니다. 군함엔 에이스를 구하러 온 루피와 임펠다운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흰수염의 목을 노렸으나 루피가 막았고 그 모습을 본 흰수염은 샹크스의 밀짚 모자를 받고 그가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는 왼팔이 떠올랐습니다. 赤髪が昔かぶってたやつによく似てるな。兄貴を助けに来たのか。そうだ。相手が誰だか分かってんだろうな。おめえごときじゃ命はねえぞ。うるせえ、お前がそんなこと決めんな。クソ生意気な。足引っ張りやがったら承知しねえぞあなたれ。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며 마르코에게 저 녀석을 죽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マルコ、あれを死なすんじゃねえぞ。 그리고 로저 해적단에 있던 버기를 본 흰수염은 그에게 동맹 제의를 성사시키므로 해군을 상대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중 파시피스타가 후방에서 등장해 포위를 시도했지만 흰수염은 광장으로 진입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때 산하해적단 선장 스쿼드가 등장했고 いればよかったのにな。 仮にも親に刃物突き立てるとはとんでもねえバカ息子だ。バカな息子をそれでも愛そう。手をさせば傘下の海賊たちは助けると。赤犬がそう言ったのか。おめえがロジャーをどれほど恨んでいるか、そりゃ痛いほど知ってら。ダースクアード、親の罪を子に晴らすなんて滑稽だ。
エースがおめえに何をした？エースが誰の子だろうが関係ねえ。この広い海で俺たちは出会ったんだ。お前たち二人だけじゃねえ。全員俺の息子なんだ。決してエースだけが特別じゃねえ。みんな俺の家族だぜ。海賊なら信じる者はてめえで決めろ。構えろ、暴れ出すぞ、世界最強の男が。行くぞ。 흰수염이 날뛰기 시작. 하지만 해군의 포위 작전에 걸렸고 아카이누의 마그마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리틀 오즈 주니어가 쓰러진 곳은 뚫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흰수염 해적단은 광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흰수염을 막으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힘들어하던 그 순간 아카이누는 복부에 명구를 적중시키며 내장을 태웠고 흰수염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핵심 멤버 마르코와 조즈 또한 키자루와 아오키지에게 당하며 흰수염 해적단은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지만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흰수염은 억지로 일어나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생고쿠는 에이스 처형을 지시했고 흰수염이 저지하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그 순간 루피가 폐양색 패기를 발산해 처형을 저지했습니다. 흰수염은 밀즈모자 루피를 엄호하라 지시했고 野郎ども、これより麦わらのルフィを全力で援護しろ。やってみろ小僧。今おめえは俺に代わってエースの処刑を止めてみせた。おめえも D の意志を継ぐものならばこの時代のその先を俺に見せてみろ。 루피는 결국 에이스를 구해냈습니다. お前は昔からそうさ。ルビー、無茶ばっかりしやがって。 흰수염은 선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よーく聞け、白ひげ海賊団。今から伝えるのは最後の戦場命令だ。おめえらと俺はここで別れる。全員必ず生きて無事新世界へ帰還しろ。振り返るな。時代は変わる。 흰수염 혼자 남아 싸우고 있던 중 에이스가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흰수염은 패배자라는 말에 에이스는 멈춰섰고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이라며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노려진 동생 루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에이스는 아카이누 공격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는 사망했습니다. 에이스가 죽는 걸 본 흰수염은 눈물을 흘렸고 아카이누를 제압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가 훼손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흰수염이 일으킨 지진의 여파로 마린포드는 박살났고 숨어서 전쟁을 지켜보던 검은수염 티치가 임페다운 죄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흰수염은 죽기 직전의 몸 상태였지만 티치와 싸웠고 어둠어둠 능력에 고전했지만 무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약점을 공략 후 지진 능력으로 데미지를 줬지만 완전히 제압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다구리 공격에 흰수염은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흰수염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おめえじゃねえんだ。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少なくともティーチ。おめえじゃねえ。ロジャーの意志を継ぐ者たちがいるように、いずれエースの意志を継ぐ者も現れる。血縁を断てどあいつらの炎が消えることはねえ。そうやって遠い昔から脈々と受け継がれてきた。そして未来、いつの日かその数百年分の歴史を全て背負ってこの世界に戦いを挑む者が現れる。戦国、
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興味はねえが、あの宝を誰かが見つけた時、世界はひっくり返るのさ。誰かが見つけ出すその日は必ず来る。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결국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사망했습니다. その海賊人生に一切の逃げ傷なし。ガキの頃から欲しかったものがある。教えてみろ。家族。俺は生まれてきてもよかったのかな。そりゃあお前生きてみりゃわかる。 역사상 최초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해적왕 골드로저. 그는 불치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로저는 자수하기 전 사우스블루 바테리라 섬에서 포트거스티 루즈라는 여성과 사랑을 나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로저는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처형당해 결국 죽었습니다. 로저와 루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은 포트거스티 에이스입니다. 해적왕 로저는 자수한 이후 해저 대감목 임펠다운에서 자신의 오랜 적이자 동료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해군 영웅 거프에게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로저는 결국 처형당했고 세계 정부는 해적왕 로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존재할 것을 경계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트거스티 루즈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에이스를 20개월이나 품고 있었고 출산 이후 모든 기력을 소진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가 없는 아이가 되었고 거프에 의해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에 살던 산적 다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커가면서 자신의 아버지 골드 로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로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답변은 로저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전부였습니다. 이때부터 에이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로저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이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도 괜찮은 건가 의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적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이스는 사보를 만났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 나가 해적이 될 것을 대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살이 된 에이스 앞에 거프의 손자 루피가 나타났고 친구가 되자며 다가오는 루피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첫 만남부터 에이스는 루피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이스를 쫓아다녔습니다. 에이스는 루피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위험에 빠뜨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루피.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는 루피에게 해적 자금을 보관 중인 장소를 들키게 되었고 결국 루피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망설이는 동안 루피의 비명소리를 듣고 블루잼 해적단이 나타나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를 풀어주고 숨었지만 루피는 그들에게 붙잡혀 아지트로 끌려가 고문받게 되었습니다. 블루잼 해적단은 에이스와 사보에게 돈을 뺏겨 화가 나 있었고 루피가 그들의 친구라 생각해 보물 위치를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가 보물 위치를 알려줄 것으로 예상해 재빨리 다른 곳으로 보물을 옮겼으나 저녁이 돼도 블루잼 해적단은 나타나지 않았고 루피가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에이스와 사보는 루피를 구하기 위해 블루잼 해적단 아지트로 쳐들어갔고 결국 루피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보물 위치를 말하지 않았는지 루피에게 화를 냈지만 루피는 혼자가 되는 게 아픈 것보다 싫고 에이스 말곤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스는 루피에게 부모에 대해서 물었고 부모가 없다고 답한 루피. 이때 에이스는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고 자신이 살길 바라는 루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에이스와 사보 그리고 루피까지 3명은 함께 돌아다니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사보와 루피에게 형제의 잔을 나누자며 이들은 술잔을 나눴고 형제 사이가 되었습니다. お前ら知ってるか？杯を交わすと兄弟になれるんだ。海賊になるとき同じ船の仲間になれねえかもしれねえけど俺たちの絆は兄弟としてつなぐ。どこで何をやろうとこの絆は切れねえ。これで今日から俺たちは兄弟だ。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 귀족 집안 사보의 아버지에 의해 사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자유를 위해 바다로 나간 사보가 천룡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보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에이스, 사보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과 루피를 부탁한다는 사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에이스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이스는 울고 있는 루피에게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후회 없이 살자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에이스와 루피는 사냥을 하고 훈련을 하며 단련을 시작했고 에이스는 루피가 신세를 졌다는 샹크스를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 마키노에게 예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러 에이스는 17살이 되었고 해적이 되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스페이드 해적단을 창설해 엄청난 화력을 선보이며 현상금이 걸렸고 실무의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에이스의 등장은 해군 원수 센고쿠 그리고 흰수염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 해적왕 골드 로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하며 강한 해적을 잡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왕 카이도를 잡기 위해 와노쿠니로 간 에이스. 하지만 카이도는 원정을 떠나 자리에 없었고 그곳에서 카이도의 딸 야마토를 만나 둘은 치열하게 싸웠고 끝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마토 또한 에이스처럼 자신의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며 자신이 원하는 걸 하라 말했고 앞으로 자신의 동생 루피가 엄청난 활약을 펼칠 거라 말해줬습니다. 에이스는 와노쿠니를 떠나 사왕 샹크스를 만나러 가 자신의 동생 루피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를 찾아갔지만 결국 패배했고 흰수염은 자신의 아들이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쳐보라며 입단 제의를 했고 체력이 다한 에이스는 대답하지 못하고 기절. 흰수염은 일단 에이스를 자신의 배에 태웠고 정신을 차린 에이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밤과 낮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100번의 암살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왜 저 녀석을 아버지라 부르냐 물었고 마르코는 아들이라 불러주니까니라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목숨을 구걸받고 계속 이런 짓 할 거냐 물었고 슬슬 결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스는 결국 흰수염 배의 선언으로 제2의 해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는 흰수염을 찾아가 본인이 로저의 아들이란 사실을 말했고 자신을 내쫓지 않냐 물었습니다. 이때 흰수염은 누구한테서 태어나든 인간은 모두 바다의 아이라는 말을 했고 에이스는 흰수염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이스가 맡고 있던 2번대 고참이던 티치가 4번대 사치를 죽이고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이스는 분노했고 티치를 쫓아가려는 에이스를 보며 묘한 느낌이 든다며 흰수염은 에이스를 말렸지만 동료를 살해하고 흰수염 이름에 먹칠한 티치를 용서할 수 없다며 보복하기 위해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고 수소문하던 중 알라바스타에서 자신의 동생 루피를 만났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이내 안심하며 다시 티치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에이스는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를 만났고 그는 유명해질 계획을 모두 짜놨으니 흰수염의 시대는 끝났고 본인이 해적왕이 될 거라며 에이스에게 동료 권유를 했습니다. 티치가 유명해질 계획 첫 번째는 애니에스 로비 사건 범인 밀즈모자 루피를 잡아 정부에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루피는 자신의 동생이라 말하는 에이스, 이어서 동료 권유도 거부하고 티치와 에이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를 먹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얻어 에이스를 몰아붙였고 쓰러진 에이스에게 또다시 동료 권유를 했지만 力に屈したら男に生まれた意味がねえだろう。俺は決して人生に悔いは残さない。分かったかバカ。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에이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俺は白ひげを王にする。 에이스와 티치의 최후의 일격에서 결국 에이스는 패배했고 티치는 에이스를 정부에 넘기고 결국 임펠다운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처형을 결정한 해군 임펠다운에 투옥돼 있던 에이스에게 실무에 보아인콕이 찾아왔고 루피가 이곳에 와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에이스는 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좌절했고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의 보호를 받으며 해군에 넘겨져 마린포드로 향했고 처형 예정 3시간 전에 처형대에 올라 에이스는 죽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군 원수 센고쿠가 나타나 에이스가 해적왕 골드 로저의 친아들이란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이 등장했고 사나이 적단 배 47척까지 모여든 것을 보며 에이스는 자신의 실책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뒤섞여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사왕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 본부 총전력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치고 죽는 모습을 봤고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든 리트로즈 주니어가 다리가 잘리는 등 모두에게 노려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에이스가 있는 처형대 위로 거프가 다가왔고 악당에게 동정하진 않지만 가족은 다르다며 거프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군함이 떨어졌고 그 안에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대감옥 임펠다운에서 탈출한 루피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겠다며 다가오는 루피를 보며 에이스는 루피에게 돌아가라 소리쳤지만 루피는 해적 룰 같은 건 모르겠고 동생이라며 죽어도 구해내겠다고 했습니다. 俺は弟だ。海賊のルールなんて俺は知らねえ。なだけ何とでも言え。俺は死んでも助けるぞ。 에이스는 루피와 동료들이 자신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며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태어났어도 괜찮은 건가에 대한 의문을 지웠고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목숨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싸우던 흰수염은 아카이누 명구에 내장이 타들어갔고 마르코는 해루석에 잡혀 능력 봉인, 조즈는 아오키즈에게 얼려져 흰수염 해적단은 무너질 뻔했지만 괴물같은 흰수염의 강함과 루피의 진념으로 결국 에이스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お前は昔からそうさルビー無茶ばっかりしやがって 흰수염은 최대한 살아서 신세계로 귀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겼습니다. 에이스는 떠나기 전 흰수염에게 절을 했고 흰수염은 자신이 아버지여서 다행이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이라 답하고 에이스는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군 대장 아카이누는 흰수염 해적단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まあ船長が船長それも仕方ねえか白ひげは所詮千の時代の敗北者じゃき 흰수염이 패배자라는 말에 에이스는 분노했고 동료들은 그를 말렸지만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향해 공격 태세를 취했고 둘은 힘싸움을 했지만 에이스의 능력은 아카이누에게 통하지 않았고 능력 상성에서 밀린 에이스는 허무하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어서 아카이누는 에이스 뒤로 루피를 노렸고 에이스는 자신의 몸을 날려 아카이누를 막았습니다. 에이스의 몸은 아카이누 마그마에 관통당해 내장이 모두 타들어갔고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을 감지한 에이스는 루피에게 너의 꿈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라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전 동료들과 흰수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親父みんなそしてルフィ今日までこんなどうしようもねえ鬼の血を引く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결국 에이스는 사망했고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닌 행복한 얼굴로 20살 에이스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해적왕 로저의 아들로 태어나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아온 에이스는 흰수염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많은 동료들 덕분에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俺は白ひげを王にする